오늘은 사설시조 사는 적적 월 황혼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헤어져 있는 임에 대한 그리움이 밤 깊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화자의 한탄을 읊은 사설시조이다. 화자는 꿈에서 잠깐 임을 만나기는 만나요. 하지만 꿈을 깨고 나니까 그것은 꿈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일장춘몽이라는 느낌으로 현실에서 꿈에서 깨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현타가 오네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고요. 다양한 객관적 상관물을 사용하여 화자의 고독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등불이라는 소재는 화자가 꿈에서 깬 직후에 마주한 현실 상황을 드러내는 소재로 임의 부재, 임이 없다는 현실 속에서 화자가 느끼는 고독감을 심화시키는 객관적 상관물, 즉 소재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조죠. 시조니까 사설시조도 어쨌든 시조는 시조야. 꼴랑 몇 줄? 그렇죠. 세 줄이에요. 세 줄이니까 깔끔하게 우리가 진행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깔끔하게 살피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시조라며. 근데 왜 이렇게 스크롤의 압박이 꽉 합니까? 화면이 꽉 찬 듯한 느낌이야. 근데 이게 또 사설시조의 특징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는 적적 월황혼에 두견 울어도 임생각이요. 밤은 침침 야삼경에 접동이 울어도 임생각이라. 상편시 춘몽중하여 베개 위에 비른 잠은 계명축시에 놀랍게니 님의 흔적은 간 곳 없고 다만 등불만이로다. 여기서 사음보가 살짝 깨지네. 그죠? 그러므로 식불감미하여 밥 못 먹고 침불안석하여 잠 못 자며 장장지하를 허송하게 보내며 독대등촉으로 벗을 삼으니 네 탓을 삼으랴. 여기도 꼬인다. 그죠? 설분을 하잔말가 헐. 확실히 음보가 완전히 깨져요. 그죠? 사음보 딴딴따다따다따다 뚠뚠뚠 삐약삐약 이렇게 돼야 되는데 상편시 춘몽하여 베개 위에 비른 잠은 여기까지는 사음보 되죠. 계명축시에 놀랍게니 님의 흔적 이건 안 되잖아. 그지? 계명축시에 놀랍게니 임의 흔적 간 곳 없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중장을 잠깐 음보를 본다면 상편시 춘몽중하여 베개 위에 비른 잠은 계명축시에 놀랍게니 님의 흔적 간 곳 없고 다만 등불만이로다. 여기서 이제 음보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식불감미하여 밥 못 먹고 이러면 돼?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러므로 식불감미하여 밥 못 먹고 침불안석하여 잠 못 자며 장장지하를 허송하게 보내며 독대등촉으로 벗을 삼으니 네 탓을 삼으랴. 여기가 꼬이는 거야. 설분을 하잔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설시조는 아무래도 음보가 많이 깨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부분이 깨지는가라고 하는 거를 보면 그것도 또 재밌어요. 주야장천에 믿을 곳 없어서 못 살겠구나. 자, 이거 어때요? 확실히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그렇죠. 시조는 종장의 첫 어절이 세 글자여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뭐야? 세 글자가 나와야 되는데 벌써 자그만치 몇 글자가 나왔어? 5글자가 나왔어요. 이런 점으로 본다면 이 작품은 시조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특성을 상당히 많이 깨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원래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본문을 해석을 하면서 음보라든가 이런 걸 설명하는데 요거는 읽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요거는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라는 느낌이 오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은 이제 구절풀이 하느라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자꾸 놓치는데 여기서는 너무나 독특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일단 짚어주고 갑니다. 그럼 음보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본문 해석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조를 할 때는 시조가 꼴랑 세 줄이니까 슬라이드 한 장으로 끝냈는데 여기서는 화면이 꽉 차가지고 슬라이드 석장 아니다 넉 장이 되겠다. 그죠? 중장이 좀 많이 길어가지고 넉 장 아니야 석장? 석장이면 될 것 같다. 그지? 자, 석장으로 이제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적적이라는 건 우리가 적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요하고 쓸쓸한 월황혼에 달이 뜨는 황혼역이 언제입니까? 저녁이죠. 두견새 울어도 임생각이요. 자, 그럼 이 두견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한해 정서를 나타내는 접동새, 두견새 같이 보죠. 이 두견새가 뭐야? 임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심정을 보여줘요. 일종의 한해 정서이면서 객관적 상관물이다. 밤은 침침 어두컴컴한 야삼경의 깊은 밤에 자, 새벽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접동이 울어도 임생각이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접동도 역시 객관적 상관물이고요. 한해 정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살필 게 있습니다. 월황혼은 달이 뜨는 저녁이에요. 그런데 야삼경은 깊은 밤이에요.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여기로 넘어가면서 뭐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따라서 여기까지는 대꾸법이고 청각적 이미지이면서 아이고 시칸이 되어버렸네.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며 고독한 화자의 처지가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장은 뭡니까? 그렇죠. 임에 대한 그리움. 중장 봅시다. 상편시 춘몽중하여 베개 위에 비른 잠은 자 여기서 상편시 춘몽중이라고 하는 것은 침상 이 상자가 침상이야 침대 자 침상 위에서 잠시 춘몽을 꾸는 중에 이런 뜻이에요. 아까 님을 그리워하고 님을 그리워한다고 했잖아. 그치? 임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베개 위에서 비른 잠이야. 비른 잠은 잠깐 잔 잠 한마디로 풋잠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 계명축시, 계명이라는 건 닭개자죠. 닭이 우는, 닭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축시는 언제냐? 새벽 1시부터 3시. 새벽에 놀랍게니 임의 흔적이 간 곳이 없대요. 와우, 현타오네. 그죠? 자, 분명히 잠을 잘 때는 님을 봤어. 그러니까 춘몽이라고 했겠지. 근데 깨고 나니까 님의 흔적이 간 곳도 없어. 그러면 그냥 님이 없구나가 아니라 현실을 자각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요즘 말로 현타가 오는 거예요. 라고 본다면 고독감 다만 무엇만 있을 뿐이로다. 그렇죠. 등불만 있을 뿐이로다. 그러니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죠? 고독감을 심화시키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그러므로 식불감미하여 먹어도 감미 맛을 느낄 수가 없고 그래서 밥을 못 먹어. 침불안석한다는 것은 결국 뭐야? 걱정이 많아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잠 못 자며 원래는 이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끊어진 거예요. 장장지하에 길고 긴 밤에 허송세월을 보내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중에서도 식불감이라든가 아니면 침불안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왜 그런 거야? 이러한 고독감 때문에 느끼는 고통이죠. 일종의. 장장지하는 뭐라고? 길고 긴 밤을 허송세월을 보내니 독대 혼자 마주하여 등촉으로 벗어삼아. 그러니까는 뭐야? 아무도 없어. 뭐가 있어? 촛대만 있는 거야. 등불과 촛불만 있어. 객관적 상관물. 누구 탓으로 삼으랴? 누구를 탓하겠는가? 도대체 누구에게 분풀이를 한단 말인가? 자, 삼으랴 한단 말가 의문문을 사용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잠깐 비른 잠을 꾸고 난 다음에 느끼는 현타, 고독감이죠. 주야장천, 밤낮으로 쉬지 않고 연달아 이미 오지 않아 믿을 곳이 없어 못 살겠구나. 한마디로 임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거죠. 자, 종장은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는 적적 월황원해라고 하는 사설시조 구절풀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설시조고요. 애상적, 감상적, 한탄적, 연정가이다. 임의 부재로 인한 고독감과 임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고 있다. 자, 첫 번째 가장 큰 건 시상전개 방식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한다는 거죠. 자, 일단은 월황혼이라고 써요. 월황혼에서 야삼경, 야삼경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계명축시까지 갑니다. 자, 시간으로 본다면 월황혼에서 야삼경, 야삼경에서 계명축시로 가면서 이때 나오는 장면들이 있겠죠. 그 장면들은 두견이가 울어요. 그래서 님을 생각해요. 접동이 울어요. 그래서 님을 생각해요. 즉 한마디로 첫 번째 월황혼과 야삼경에서의 장면은 두견 소리를 울으면서 임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계명축시로 와서는 주야장천에 못 살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정서는 아무래도 초장과 초장에서는 그리움일 것이고 중장과 종장에서는 원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우리는 이 작품에서 중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이 비른잠 꿈일 거예요. 꿈을 꾸기 전의 상황과 꿈을 꾸고 난 후의 상황으로 이렇게 나뉘어진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꿈의 이중적 기능으로 꿈을 꾸기 전의 상황은 임생각을 하고요. 임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상편시 춘몽을 꾸었다는 거예요. 즉 임을 생각하다가 잠깐 꾼 꿈에서 임을 만났다는 점에서 일시적으로나마 갈등을 뭐하고 있다. 해소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비린 잠을 깨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임은 간 곳이 없고 등불만이 있네요. 즉 축시에 우는 닭소리에 깨어보니 임은 없고 등불만이 있다는 점에서 꿈이었음을 깨닫고 그 다음에 무엇이 고독감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비린 잠을 꾸는 상황, 깨기 전의 상황과 깨고 난 후의 상황이 이렇게 대비를 이루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객관적 상관물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하나가 아니라 좀 많았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두견이라든가 접동 같은 경우 이런 거는 님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거라고 한다면 등불 같은 경우는 님이 없는 상황을 어때요? 고독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본다면 등촉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홀로 있으며 벗으로 삼는 대상으로 고독감을 심화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사는 적적 월황혼에 아마 이게 제목은 아니에요. 그죠? 맨 앞에 있는 구절을 따온 거지 특정 제목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참고로 자, 사는 적적 월황혼에 라고 하는 사설시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